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가 연열의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우리 대한전선 보도록 할 텐데요. 종목들 무료방과 같이 함께 운영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영상을 제가 순차적으로 계속 찍어 드리는데 좋아요 순서대로 제가 촬영을 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전선 업계 그런 상황들, 그리고 대한전선의 지금 또 한 단계 좀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두 가지 정도를 크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은 차트적인 부분들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61선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주가 하락을 계속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여기까지 딱 왔어요. 딱 절반이에요. 61선. 딱 여기가 지금 지지 구간이거든요.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탈을 하면은 1,400원까지 자칫하면 다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공간들이 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필수적으로 반등이 좀 나와야 돼요. 1,700원에서 좀 막힌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주가가 좀 추세적인 반등 흐름들을 보여줘야 돼요. 계속 꾸준하게 계속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우행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계속 확실하게 좀 지켜줘야 되는 구간들이 이 구간이다. 제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데 평균 단가가 좀 높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 구간의 주가가 일단은 이탈을 해버린다 하면은 비중을 뭐 조금이라도 좀 덜어내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보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뭐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이랑 금융투자 투신에서는 순매수 흐름들을 계속 강화시키고 있는 상태고,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크게 뭐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 수준이에요. 수급적인 부분들이 문제는 좀 아닌 것 같고,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냐. 구리값도 계속 인상이 되고 있죠. 제로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중국도 이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중국이 회복을 한다라고 하면은, 원자재에 대한 부분들, 구리 가격들이 상승을 하면서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서는 이익률이 좀 높일 수 있는 상황들이고, 이전에도 제가 구리 가격의 상승 흐름들, 뭐 중국과 연결을 시키면서 설명을 드리면서, 구리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하면은 4분기에 대한 실적들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이라고 했는데, 주가는 계속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일단은,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서 우리 분기 보고서에 사업 부분별 주요 제품 전련, 발전소 전력들, 송전선, 그러니까 원전 관련 쪽으로도 계속 주목받고 있는 게 이 발전소 전력에 사용되는 초고압 케이블이죠. 나선, 그리고 건선, 통신선, 이런 것들, 그리고 통신 케이블이 있습니다. 자, 이런 쪽으로 이제 계속 수주가 많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이제 자, 근데 우리가 수주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주 잔고도 물론 중요하지만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랑 구리 가격에 대한 원재료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라는 거를 재무선들이 계속 꾸준히 보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뭐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수주에 대한 부분들은 수주 잔고는 계속 증가되고 있으니까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기납품액이 충분히 많죠. 수주 총액도 많고 잔고를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큰 변화는 없다. 남은 건 이제 구리 가격에 대한 변화고 구리 가격도 계속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4분기 실적은 2분기, 3분기보다는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1분기 말고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은 좀 더 좋아질 거다.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이 리포트를 보면요. 이 리포트가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자, 이 리포트 조금만 확대를 시켜서. 자, 여기 조금만 확대. 자, 이 리포트인데, 전선업황에 우리가 상황들을 전부 다 체크를 할 수 있는 리포트거든요. 자, 이 내용들을 보면은, 반기보고서에 숨어 있는 호황의 메시지. 이 리포트가 언제 나왔죠? 자, 지난 이제 8월 22일에 발간된 리포트예요. 8월 22일. 여기 8월 22일. 근데 이거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리포트를 보다가 좋은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자, 우리는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따른 글로벌 송배전 투자 확대로 전선과 전력기기 업황은 이미 호황에 진입했고 2022년부터 본격적인 상승기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2년부터 본격적인 상승기, 지금 외형 수익성, 수주 잔고 세 가지 항목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장을 뭐 검증을 했다.
실적 호황을 쌓이는 수준은 본격적인 상승기를 펼쳐질 것이라고 우리 주장을 뒷받침한다. 뭐 일단은 당시에 8월 이후부터 수주 잔고가 계속 쌓여주고 있었는데 원자재 가격에 대한 변화가 조금 아쉽긴 했었습니다. 쌓이는 수주 잔고. 여기 보면은 LS 전선이 있고 대한 전선이 있습니다. 합계 매출액이 5조 원을 기록을 했다. 하반기 매출액이 상반기보다 더 많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었던 지난 이제 2분기, 3분기 수준들이죠. 기대를 했는데 원자재 가격이 급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고 주가가 하락 반전이 됐었던 그때 상황들이었어요. 자, 전력기기 빅4,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 뭐 LS 일렉트릭, 일진전기 합계 매출액은 3조 원 수준들이다. 자, 우리 여기서 전선 빅3, 전력기기는 포함이 안 되죠. 전선 빅3에서 LX 전선, 이게 이 기업이 전선업계 1위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한전선, 일진전기 이렇게 있죠. 대한전선이 LX전선을 지금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저는 이제 한 가지라고 봐요. 해저 케이블. 해저 케이블인데 제가 입 밖으로 내진 않았는데 전선 부분들 대한전선을 보면은 전력 나전선 뭐 초고압 케이블 있고 통신선 전력선 이렇게 있는데 해저 케이블은 없었던 상태였거든요. 케이블 장치 뭐 제조 뭐 전선 제조 이런 쪽이었는데 초고압 케이블 이런 쪽은 LS전선이 수주가 엄청나게 뭐 많고 뭐 하반기 수주가 계속 밀려 있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한전선이 이런 쪽은 주목을 좀 받지는 못했던 상황들이었는데 자, 드디어 이런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소식이 나와줬어요. 대한전선 해상풍력 사업 본격화. 그게 당진 공장이에요. 당진 우리 익숙하죠. 우리 이전에 이때 당시에 감자하고 유상진자하고 할 때 당진 공장에 착공식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계속 주달을 하고 있었고 호반도 이제 빌드업이죠. 빌드업. 호반도 해저 케이블 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대한전선을 인수를 하고 뭐 그랬던 상황들에서 이제 드디어 해저 케이블 이배 공장에서 착공을 한다. 해저 케이블이 당진 공장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던 게 내륙의 전선 같은 경우는 내륙에서 상관없어요. 근데 부두하고 이 무겁기 때문에 배에 바로 선정을 꼬아서 이렇게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진으로 이동을 했던 그걸 위해서 우리가 유상지자를 했던 거죠. 자, 착공식을 개최를 했다라고 합니다. 드디어 대한전선은 주요 생산시설이 당진 공장과 시접은 거리에 위치해 있는 기존 공장 인적 물적 인프라 활용해서 공장 건설, 관리, 운영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 고대부두에 맞닿아 있어가지고 케이블 선적 경로가 매우 짧은 것이 큰 장점이다. 육로 운송이 어렵고 생산 직후에 포설선을 선적을 바로 하기 때문에 해상으로 운송하므로 부두와는 거리가 짧을수록 유리하다. 자,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4년도 하반기. 자, 급성장하고 있는 전 세계 해상풍력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전초기지로 해저 케이블 임해 공장을 활용할 방침이다. 내부망, 외부망 케이블 생산이 가능하도록 설비 구축하는 동시에 국내 외 시장에서 쌓아온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가지고 초고압 진류 송전 해저 케이블 생산 제품군을 확대를 하고 시공 영역도 확보할 계획이다. 자, 저는 이로써 LS전선을 좀 따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라고 봅니다. 대한전선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해저 케이블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대한전선 해저 케이블 임해 공장 착공 이런 소식들 계속 들려주고 있죠. 자, 호반그룹 착공 완료 시 즉시 매출 실현할 것. 자, 우리 참고로 풍력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수주가 지금 계속 쌓이고 있는 상태거든요. 공급자 우위에 있는 상황이에요. 수요가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저 케이블도 마찬가지겠죠. 공급자가 우위에 있을 정도로 지금 쌓아두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LS전선에다가 해저 케이블을 수주를 하게 되면은 대기 시간이 꽤 깁니다. 그러면은 호반그룹에 있는 대한전선
대한전선에다가 이 케이블을 조금 이제 빨리 수주를 좀 해달라. 그걸 착공에 대한 부분들 좀 당기고 싶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이제 공장을 신축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유리한 부분들 바로바로 매출을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대한전선은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 단지인 서남의 해상풍력 산업 R&D 산업에서 1단계 실증 산업에서 해저 케이블을 성공적으로 납품한 바 있다. 글로벌 해저 케이블 시장은 올해 58조 원에서 2017년도까지 150조 원 규모로 약 3배가량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 그리고 호반 얘기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면요. 호반건설이 페노션에게 한직할 지분을 좀 매각을 했습니다. 5.8% 수준이었는데 뭐 얘기를 하는 거는 단순 투자 차원으로 페노션을 인수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호반건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최근에 유동성 위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자금 조달,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자금 조달이 좀 안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동성의 위기가 좀 있었던 상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랑 영국에서 합병 승인이 좀 나온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할인그룹입니다. 할인그룹. 할인에서 닭 회사인데 왜 페노션을 해운 기업을 인수를 하느냐. 곡물을, 닭에, 이제, 먹이를 운송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시너지를 좀 내기 위해서다라고 했는데, 할인그룹 자체가 물류 쪽으로는 계속 욕심을 좀 내고 있는 기업이기도 했어요. 해상 쪽으로도 계속 욕심을 내고 있었는데, 저가 LCC 항공 인수를 하려다가 실패를 한 적도 있었고, 이제 해운 쪽으로는 페노션을 인수를 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노션이 할인그룹인데, 호반 지역 쪽으로, 조금 이제 호영호재라고 하는 사이로 좀 가깝게 친밀하게 지내고 있는 상태고, 호반건설은 페노션한테 지분 5.8%를 매각을 해주면서 넘겨주면서 손실률이 38% 정도 가량 된다라고 해요. 호반건설이 최근에 있는 유동성 위기를 대처를 하기 위해서 페노션의 지분을 넘겨주고 손실은 좀 보지만 별도의 조건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랑 합병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합병 이후에 산은에서 지분이 좀 매각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지분을 좀 인수를 해서 우리가 같이 좀 이제 항공업으로 진출을 좀 해보자. 그런 야심을 좀 드러내고 있는 거. 그게 이번에 블록딜, 호반 건설의 블록딜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한항공이 아니라 대한전선의 최대주주가 또 항공 쪽으로도 인수를 하면서 페노션 또 해운 쪽과 뭔가 시너지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 일단은 주가에 반영이 되지는 않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으니까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좋아요 순서대로 제가 종목을 촬영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다음에 또 분석으로 만나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꼭 한번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구독도 부탁드리고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 남겨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